매일 분석 및 조합 공유해드리는 프리킥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최근 코모는 공격 전환의 속도와 압박 강도에서 확실히 팀 완성도가 높아졌다. 두비카스는 박스 안 움직임이 날카롭고 순간적인 공간 인지로 상대 수비 뒤를 찌르는 타이밍 감각이 탁월하다. 보이보다 역시 폭넓은 활동량으로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이선 자원들과의 유기적인 연계로 공격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중원에서는 니코파스가 템포를 조율하며 전진 패스와 하프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을 세밀하게 맞춰간다. 이 세 명의 삼각구조는 단순한 포지션 조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동하며 공격의 방향을 다변화시키는 핵심 축이다. 특히 홈에서는 하프라인 근처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걸고 탈취 즉시 빠른 역습으로 이어가는 루틴이 뚜렷하다. 두비카스의 마무리 감각이 살아있는 만큼 베로나의 수비 불안은 경기 내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베로나는 수비 밸런스가 흔들리며 8경기 11실점을 허용했다. 3백 체제에서 브라다리치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일정치 않아 좌우 균형이 자주 깨진다. 지오바네는 공격 전환 시 빠르게 전진하지만 수비 복귀가 늦어 측면 공간이 열리는 경우가 많다. 세르다르는 중원에서 존재감이 있지만 전방 연계의 단조로움이 문제다. 결국 템포가 한번 끊기면 라인업 공간이 열리고 이 틈을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3백 간격이 벌어질 때 세컨드볼 대처가 늦고 크로스 상황에서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지며 코모의 빠른 전환을 막기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 이 경기는 수비 안정성과 공격 효율의 충돌이다. 코모는 니코파스의 전진 패스와 두비카스의 침투, 보이보다의 유연한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며 공격의 리듬을 이끈다. 반면 베로나는 3백 간격 조정 문제와 전환 시 커버 타이밍 불안으로 인해 쉽게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대한 대응이 느려 코모의 유기적인 공격 전개에 흔들릴 전망이다. 두비카스의 침투 타이밍과 보이보다의 컷백이 연결되는 순간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 확률이 크다. 베로나가 라인을 낮추며 안정화를 꾀하겠지만 전방 압박을 견디는 과정에서 빌드업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결국 경기 주도권은 코모가 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초반부터 템포를 쥐고 흐름을 가져갈 전망이다. 유벤투스는 3-4-3을 기반으로 하며 일디즈와 데이비드가 전방 압박의 핵심 축을 맡는다. 데이비드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측면을 파고들며 컷백 루트에서 찬스를 창출한다. 일디즈는 하프스페이스에서 위치를 잡는 감각이 뛰어나고 세컨드볼 반응 속도도 매우 빠르다. 로카텔리는 중원에서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며 세컨드볼 회수와 연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유벤투스의 공격 패턴은 점유율보다는 효율성에 집중돼 있다. 박스 근처에서 상대의 불완전한 클리어링을 즉시 압박으로 전환하며 세컨드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러한 2차 압박 구조 덕분에 상대는 쉽게 볼을 정리하지 못하고 실수를 유발하게 된다. 우디네세는 3-5-2 전형으로 운영되며 브라보와 데이비스가 투톱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측면 수비의 크로스 방어가 불안정하고 세컨드볼 대응 속도 역시 느리다. 칼스트렘은 넓은 시야를 지녔지만 압박을 받으면 패스 정확도가 떨어진다.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잦아 공격 전개가 끊기고 중원 점유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리면 경기 리듬을 되찾기 어렵다. 결국 수비 후 역습을 노리는 형태지만 리바운드볼 대처가 불안해 위기 관리가 쉽지 않다. 이 경기는 두 번째 볼 싸움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유벤투스는 일티즈와 로카텔리가 세컨드 라인에서 흘러나온 볼을 신속히 점유하며 공격의 흐름을 이어간다. 반면 우디네세는 세컨드볼과 크로스 방어 모두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로카텔리가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를 동시에 해내면 유벤투스는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데이비드의 폭발적인 돌파는 상대 좌측 수비를 흔들며 일티즈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열어줄 것이다. 우디네세의 수비는 버티기에 급급할 가능성이 크고 세컨드볼 집중력의 차이가 승부를 결정지를 전망이다. 로마는 3백을 기반으로 하지만 공격 시 3-2-5 형태로 전환하며 퍼거슨이 중원 중심을 잡는다. 그의 중거리 슈팅 타이밍은 예리하고 수비 블록이 넓어질 때 틈을 파고드는 능력이 돋보인다. 엘 샤라위는 측면에서 컷인하며 공간을 만들고 마니 코네는 후방에서 안정적인 빌드업으로 전환의 중심을 잡는다. 로마는 경기 흐름 조절이 탁월한 팀으로 전반에는 점유율로 압박을 흡수하고 후반에는 효율적인 공격으로 승부를 건다. 퍼거슨의 중거리 슈팅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세컨드볼 유도까지 계산된 전술적 시도다. 상대 수비가 볼 시선에 집중할 때 하프스페이스가 열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로마의 움직임이 완성된다. 파르마는 초반 전방 압박이 강하지만 후방 라인이 제때 따라오지 못해 간격이 벌어진다. 오르도네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을 이끌지만 팀 전체가 높이 올라서면 중원 공간이 쉽게 열린다. 베르나베는 볼 배급 능력은 있으나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볼을 오래 지키지 못한다. 수비 라인이 정돈되지 않으면 중거리 슈팅 공간이 열리며 이로 인해 쉽게 실점으로 이어진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불안으로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지는 장면도 잦다. 이 경기는 라인 간격 관리가 핵심이다. 로마는 퍼거슨의 중거리 슈팅과 코네의 빌드업, 엘샤라이의 컷인을 통해 파르마의 불안한 구조를 정면으로 공략할 것이다. 파르마는 초반 강한 압박으로 흐름을 잡으려 하겠지만 후반 커버가 불안해 역습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로마는 상대 압박을 유도한 뒤 전환 타이밍을 활용해 찬스를 만들며 퍼거슨의 한 방이 경기의 균형을 깨뜨릴 것이다. 전술 완성도와 라인 조정 능력에서 로마가 확실히 앞선다. 볼로냐는 4-2-3-1을 중심으로 하프스페이스 점유를 중시한다. 임모빌레는 전방 포스트업으로 이선의 침투 공간을 열어주며 오르솔리니는 측면에서 컷인 타이밍으로 상대를 흔든다. 오드가르드는 세컨드 라인에서 짧은 패스로 리듬을 이어가며 박스 근처의 템포를 조율한다. 홈에서는 강한 전방 압박으로 볼을 탈취한 뒤 빠른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패턴이 자주 나온다. 오르솔리니가 타이밍을 맞춰 침투하는 순간 볼로냐의 공격은 폭발적인 위력을 보인다. 토리노는 4-3-3을 기반으로 수비적 안정감을 노리지만 포지션 스위칭 완성도가 낮다. 시메오네는 전방 압박은 강하지만 연계가 매끄럽지 않다. 블라시치는 전진 패스를 즐겨 시도하지만 커버링이 늦어 역습 상황에서 쉽게 공간을 내준다. 카사데이는 좌우 전환 시 위치 조정이 느리고 중원 간격이 자주 벌어진다. 결국 빠른 전환에 대응이 늦어 하프 스페이스를 열어주는 장면이 잦다.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중원 커버링 능력의 차이에서 갈릴 것이다. 볼로냐는 임모빌레의 포스트업과 오르솔리니의 침투 타이밍을 통해 전방 전개를 완성한다. 토리노는 커버 타이밍이 느리고 빌드업 루트가 단조로워 세컨드볼 경쟁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볼로냐가 오르솔리니를 중심으로 한 빠른 공격 전개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노아는 현재 수비 조직이 완전히 흔들려 있다. 포백 간격이 벌어지며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빌드업 속도도 지나치게 느리다. 콜롬보는 고립된 채 전방에서 싸워야 하며 중원과의 간격이 넓어 공격 루트가 단절된다. 수비 라인은 커버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반복적으로 뒷공간을 허용하고 있다. 결국 초반부터 압박에 시달리며 라인 유지조차 어렵다. 크레모네세는 3-5-2 기반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돋보인다. 오케르케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제르빈의 드리블 돌파가 전방 압박과 역습의 핵심이다. 보나촐리는 포스트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묶어두며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준다. 미드필더즈는 강한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한다.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해 속공으로 연결하는 패턴이 명확하다. 이 경기는 수비 집중력의 차이가 승패를 가를 것이다. 제노아는 라인 유지와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 크레모네세의 빠른 전환을 막기 어렵다. 오케르케와 제르빈이 뒷공간을 파고들면 제노아의 수비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크레모네세는 점유율보다는 효율에 집중하며 적은 찬스에서도 높은 결정력을 보여줄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제노아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만큼 경기의 흐름은 크레모네세 쪽으로 기울 전망이다. 인터밀란은 3-5-2를 유지하며 라우타로와 티랑이 전방 압박의 선봉에 선다. 두 선수는 수비수의 패스 각도를 동시에 차단해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흔든다. 티랑은 순간적인 전진 타이밍이 뛰어나고 라우타로는 세컨드볼 반응에서 탁월하다. 중원에서는 바렐라가 압박과 커버를 동시에 수행하며 팀 밸런스를 잡는다. 양 윙백은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넓은 폭을 커버하며 압박 구조를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인터밀란은 압박 전환 속도와 수비 안정성을 모두 갖춘 완성형 팀이다. 피오렌티나는 3-4-3을 쓰지만 후방 빌드업의 간격 조정이 일정하지 않아 압박에 약하다. 모이스키는 돌파력은 뛰어나지만 연계가 미흡하고 구드문드소는 중원 합류 타이밍이 늦다. 파지올리는 패싱 센스가 좋지만 압박을 받으면 실수가 잦다. 결국 후방에서 압박을 받으면 롱볼로 밀어내는 장면이 반복되고 공격 리듬이 끊긴다. 이 경기는 압박 강도와 회피 능력의 대결이다. 인터밀란은 라우타로와 티랑의 유기적인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원천 봉쇄할 것이다. 피오렌티나는 압박을 견디지 못해 패스 루트가 제한되고 세컨드볼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바렐라의 커버와 윙백의 전진이 맞물리면 피오렌티나는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다. 결국 인터밀란이 초반부터 압박으로 흐름을 장악하며 라우타로의 결정력으로 승부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